네, 안녕하세요. 주도현입니다. 오늘 6월 29일 목요일이고요. 오늘도 리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플이 어제 3% 넘게 하락을 했죠. 이 중간에 지나가고 있는 초록색 단기 이평선 라인의 저항을 확실하게 받으면서 다시 한번 조정을 받고 지지 라인을 만들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어제 하락은 리플의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던 것 때문이 아니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시장이 조금 조정을 받는 모양새였습니다. 크진 않지만 약간의 악재성 발언이 나오면서 누구한테서 이 FOMC, 미 연준의 파월 의장의 악재성 발언이 나오면서 하락을 했던 거죠. 자, 연내에 다음 FOMC 회의 7월과 9월에 있는데 연속으로 금리 인상할 수 있다. 그 가능성 배제하지 않고 있다라는 발언에 코인 시장뿐만 아니라 이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로 전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이미 2주 전에 6월 16일이었죠. 이때 기준금리 결정이 있었을 때 그때 동결을 했는데 이때도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과 그리고 이날 함께 공개됐던 점도표에서 우리가 연내에 0.5% 추가 금리 인상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 부분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하락세가 길게 가지 않고 다시 한번 하락을 멈추고 지지라인을 만들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쨌든 시장에는 최근에 이런 소식이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리플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건 이 소송이죠.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소송이 2020년도 12월부터 시작해서 900일 넘는 시간 동안 이어지고 있는데 드디어 그 끝자락에 와 있다. 그 시점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점 관련해서 빠르면 수일 내에도 나올 수 있는데 최근에는 이게 엄청 늦어질 수도 있다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또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이따가 시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전에 먼저 또 하나 리플의 가장 중요한 이슈인 이 CBDC 관련해서도 새롭게 나온 소식들, 어떻게 리플이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지 이 부분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기업 가치를 보고 우리가 또 투자를 하는 거니까 이 부분 먼저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본격적으로 오늘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밑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요. 제가 이렇게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런 기사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리플이 여기서 랭크 1등을 했다. 마스터카드를 제치고 CBDC 리서치에서 리플이 1등을 했다라는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CBDC가 뭔가요? CBDC는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의 약자입니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진행한 이 평가 리포트를 보시면요. 이 주니퍼 리서치에서 진행을 했는데 자, 이 부분을 한번 보시면 총 15개의 기업에 대해서 이 평가를 진행을 했고요. 리플이 여기서 넘버원 1등을 했다라고 나오고 있죠. 같이 경쟁했던 회사들은 쟁쟁한 회사들이 많습니다. 마스터카드도 있고 스텔라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리플이 이 쟁쟁한 기업들을 제치고 1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성공, 리플렛이라는 게 있고 기술적 캐파, 이 부분이 크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213 빌리언 달러까지 이 리플은 성장할 수 있다라고 내다봤다는 게 상당히 긍정적이죠. 그래서 이 CBDC 관련해서 우리가 또 리플에 대해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빨리 소송이 끝나길 바라면서 버티고 기다리고 있는 건데요. 자, 이것보다 더 긍정적인 소식이 또 최근에 나와줬죠. 자, 요 문서는 IMF에서 발행한 보고서입니다. 최근에 이 IMF 총재가 CBDC는 각국 국가별로 제한이 돼서는 안 되고 그렇게 분할돼서 관리돼서는 안 된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그리고 효율적인 공정거래를 위해서 국가들을 연결하는 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언급을 했고 또 상호 운용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자, 이 보고서에서도 이 리플을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같이 한번 보시면 자, 여기에 리플의 XRP가 나와 있죠. 리플 XRP 같은 자산은 이 개인 결제 자산 시장과 관련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시장을 형성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언급한 게 아까 그 리서치에도 함께 있었던 그룹 스텔라 그룹도 여기서 언급을 했죠. 스텔라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 스텔라 재단의 스트라이크,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비트코인을 굉장히 빠르고 저렴하게 송금하는 걸 구현하고 있다라고도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리플은 CBDC의 핵심인 중앙은행들과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를 대상으로 이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이런 부분을 구축하고 있고
리플 솔루션은 규제를 받고 있는 민간 기업이 운영하고 있다는 게 또 결정적인 장점이라고 이 보고서에서 언급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기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기술적 오류에 대한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또 중앙의 이슈를 해결했고 신뢰 가능한 거버넌스 그리고 또 재무 안정성까지 확보했다라는 장점에 대해서 보고서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콜롬비아의 중앙은행과도 CBDC 개발에 협력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렸고요. 가장 오랫동안 지금 영국의 중앙은행 영란은행과 7년 전부터 이 CBDC 관련 개발을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IMF에서도 그 총재도 직접적으로 언급을 할 만큼 리플은 추후에 이 CBDC가 글로벌 경제 이 송금 시스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고 거의 필수로 도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 맡을 역할이 상당히 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900일 넘는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을 거치면서 버텨오면서 이 시가가 XRP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버리지 못하고 계속 들고 가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는 정말 그 소송의 끝자락에 와 있기 때문에 절대 매도할 타이밍이 아닙니다. 오늘도 XRP 시세는 600원대 초반대를 기록하고 있는데 어쩌면 이 가격대는 나중에 다시 오지 않을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진행해야 되는 게 바로 이 평균 단가를 낮춰놓는 작업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리플은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코인으로도 꼽히고 있지만 미국 그리고 전 세계로 봤을 때는 더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코인이고 그 배경에는 당연히 이렇게 탄탄한 기술력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내년 2024년 비트코인 반감기가 겹치면서 대세 상승장이 이 아시아를 중심으로 펼쳐질 거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았는데 아시아 중에서도 당연히 홍콩과 지금 싱가포르가 유력한 두 국가 아시아의 금융 허브를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그리고 리플은 이 두 국가 모두 협력하면서 그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 소송 이슈가 끝나고 리플은 기업 공개, 준비하고 있는 이 기업 공개 IPO를 진행할 텐데요. 이미 4월에 IPO 관련해서 비공개 로드쇼를 진행을 했고 여기에 미국 뉴욕 월가의 대형 투자자들이 전부 참석했다라는 소식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IPO를 진행하게 되면 일단 소송 리스크가 끝나고 이걸 진행하게 되면 대규모 투자 자금이 들어오면서 더 큰 상승력을 보여줄 겁니다. 그러면서 이 비트코인 반감기, 비트코인의 생산량이 반으로 줄면서 그 가치가 올라가서 시장 전체가 상승장을 가져오는 걸 의미하죠. 그 주기가 돌아오면서 또 한 번 여기에 시너지를 내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좋은 흐름을 가져가면서 더 길게 보면 이 CBDC의 상용화, 그 개발 소식이 전달되면서 리플은 앞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코인이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 지긋지긋한 이 소송이 대체 언제 끝나냐. 이 부분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고 손절하고 나가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가장 빠르게 정확한 정보 전달해 드리면서 최대한 평균 단가는 미리 낮춰놓고 수익률은 나중에 극대화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 겁니다. 이런 부분 전부 제가 구독자님들과 함께하고 있는 오픈 카톡방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해 드릴 거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의 평균 단가와 비중 조절, 그래서 분산 투자는 어떻게 나눠서 하고 계시고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계신지 이 부분을 보고 개별적으로 전략 짜 드리면서 함께 매매 진행할 수 있게 도와드릴 겁니다. 그리고 전부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카톡방이니까요. 이 부분 안심하시고 여러분들께서는 위에 보이시는 제 전화번호로 010-4951-8464번 제 전화번호로 숫자 4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연락드려서 카톡방 초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코인 시장에서 혼자서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이제 반등장이 찾아왔고 최근에 블랙록 관련해서도 코인 시장 전체에 대형 호재가 나와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제가 전부 정보 전달해드리고 매수매도 타점 잡아드리면서 전략 짜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하시면서 그래서 빠르게 수익 전환하셔서 코인 시장에서 재밌게 오래 함께 투자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소송 관련해서 그 시점에 대해서 최근에 나온 소식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아직 한글로는 전혀 번역되지 않은 기사들을 제가 조금 가지고 왔습니다. 자, 리플과 SEC, How long should a summary judgment really take? 이 약식재판 판결문이 정말로 얼마나 걸릴지 experts debate, 전문가들이 토론을 벌였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밑에 조금 보시면요. 아까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XRP 커뮤니티에서는 이 약식 판결문이 언제 나오냐가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에서는 보통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걸린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제가 전에
소개해드렸던 이전 SEC에서 일했던 마르크 파겔이라는 인물이 있죠. 이 사람은 SEC에서 일할 때 샌프란시스코 지부 이사까지 역임했던 변호사 출신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이 존 디튼 변호사가 트위터를 통해서 이렇게 질문을 날렸습니다. 보통 1~3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생각을 물어본 거죠. 존 디튼 변호사는 SEC와 리플의 이 소송을 계속해서 팔로잉하고 있는 친 리플 변호사, 유명한 3명의 변호사 중 한 명이죠. 존 디튼 변호사가 있고 크립토로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제임스 필란 변호사도 있고요. 제레미 호건 변호사도 있습니다. 이렇게 3명이 가장 유명한데 어쨌든 이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했고 마르크 파겔은 여기에 이런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최근에 본 거 2018년도 비슷한 케이스를 봤을 때는 6개월 정도 걸렸다라는 거예요. 판결문이 나올 때까지. 그리고 리플도 지금 거의 그 시간에 다가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이 오기 전에 이미 마르크 파겔은 이렇게 본인의 트위터에 6월 16일 날 그 종료 시점에 대해서 예상을 내놨었습니다. ruling is coming within days. 며칠 안에 나올 수 있다. 판결문이 며칠 안에 나올 수 있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정말 좋겠지만 이 이후로 사실 제가 또 전달드렸던 내용 중에 FedNow, 이 FedNow라는 미국의 송금 처리 속도를 개선할 혁신적인 시스템이 7월 1일 날 도입이 되고요. 이 주체가 바로 미국의 연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연준이 이 FedNow라는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협력 관계를 맺은 파트너사들 중 3개의 기업이 리플의 파트너사다. 그렇기 때문에 7월 1일 날 런칭 전에 이 리플의 약식 판결문이 최대한 나오는 걸 연준도 바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FedNow를 런칭하는 연준의 지금 배경에 있는 리플이 소송을 벌이고 있는 게 모양새가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런 시나리오가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레미 호건 변호사, 아까 말씀드렸던 3명의 친 리플 변호사 중 한 명이죠. 이 사람이 말한 건 우리는 숨죽이고 기다릴 건데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을 기다릴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목요일과 금요일이 리플과 SEC의 소송을 관장하고 있는 뉴욕 법원에서 통상적으로 이 판결문을 내놓는 요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우리가 기대했던 시나리오는 7월 1일 전에 목요일과 금요일.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 내일이네요. 29일과 30일에 나올 수도 있다라고 이 유력한 날짜로 2날짜가 꼽혔습니다. 하지만 이 토레스 판사가 이 판결이 얼마나 중요하고 복잡한지 알고 있고 또 시간을 충분히 드릴 것으로 봤었기 때문에 요거보다 지나갈 수는 있다라고 더 늦게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또 한 가지 최근에 나온 뉴스를 보시면요. 이것도 물론 시나리오긴 합니다. 언제 판결이 나올지에 대한 건 전부 지금 나오고 있는 건 예상일 뿐 그 누구도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는 없죠. 오직 이 소송을 관장하고 있는 토레스 판사만이 알 수 있는데 어쨌든 또 한 가지 최근에 나온 시나리오를 보시면요. 이 덴버 대학교에서 리서치를 통해서 그 부분을 인용해서 나온 기사인데요. 일단 현재 리플은 이 약식 재판 100일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115일 정도 됐는데요. 이 덴버 대학교에서 내놓은 리서치 결과를 보면 평균적으로 이 판결문이 나오는 때까지는 대략 166일이 걸렸다고 하고요. 가장 빨랐던 게 63일, 그리고 가장 늦게 나온 판결이 254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5일이 지났기 때문에 가장 빠른 건 이미 지나갔고 이제 평균적으로 이 정도 걸린다. 166일이면은 대략 6개월 정도 걸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마르크 파겔이 말했던 그 6개월과 비슷한 시점이 이때가 되겠고 지금 리플도 거의 그 시점에 다가가고 있는데 최악의 시나리오가 바로 이 부분이죠. 200일 넘는 기간. 가장 늦게 나온 254일을 적용해 봤을 때 리플 같은 경우에는 11월 15일에 약식 판결문이 나온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리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이 소송 리스크에서 해소돼야지, 이 부분이 해결이 돼야지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XRP 시세를 쭉 끌어올릴 수 있겠죠. 소송 결과가 나와야지 IPO도 진행을 할 거고 이 사업 영역을 넓혀감에 따라서 나오는 긍정적인 호재 소식들도 이 시세에 반영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오늘은 새로 나온 이 시나리오와 정보, 뉴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기사를 준비해 온 거고요. 하지만 꼭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 어디까지나 시나리오일 뿐 확실한 건 없습니다. 빠르면 정말 수일 내에 이번 주에도 나올 수 있는 게 지금 이 판결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괜한 걱정할 필요 없이 일단 기다리면서 그 전에는 최대한 평균 단가를 낮춰놓는 작업, 이 부분을 진행하는 게 최우선순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또 새롭게 나오는 정보들 가장 빠르게 정리해서 카톡방에서 공유해드리면서
우리는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어디서 매수매도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말씀드릴 거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함께 소통하시면서 매매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